최근 한국과 폴란드 간의 엄청난 빗길이 오가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폴란드가 자국 육군, 해군 무기를 한국산으로 도배했기 때문인데요. 체결된 양해각서에 명시된 금액이 25조가 찍히면서 역대 방산 수출 신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도 이에 대해 대서특필하며 왜 전 세계는 군사 강국인 중국 대신 한국 무기를 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한 전문가가 그 이유에 대해 밝히면서 중국 대륙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로이터 통신은 폴란드 국방부가 FA-50 전투기,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환구15에서는 해당 사실을 보도하며 이번 계약이 성사될 경우 한국 방산업체들이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문을 열게 되는 것이라며 한국 무기가 그렇게 대단한가라는 제목으로 관련 뉴스를 내보냈는데요. 한국의 작년 무기 수출액은 70억 달러, 한화 약 9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였으며 지난 5년간 176%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출한 무기 강국으로 등극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K9은 전 세계 자주포 수출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K9만 한국에서 팔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 자주포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육군의 자주포 시장도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은 노후화된 자국에 AS-90 자주포를 교체하는 차세대 자주포 사업을 진행 중인데, 지난 7월 19일 영국 국제에어쇼에 참가한 신범철 국방차관이 제레미 퀸 영국 국방부 차관을 만나 회담을 진행해 K9 자주포를 홍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영국 차관에게 당신이 한국에 와서 직접 확인해봐라. 당장 당신을 K9에 태워서 사격 시험을 하면 명중시킬 자신 있다. 라며 자신감을 드러내었고, 영국 차관도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다며 최초 시험 비행에 성공한 KF-21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영국의 군사 전문 매체 웨폰 디텍티브는 K9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The K9 Thunder is the rising star of the international self-propelled howitzer, shortly SPH market. In the last 5 years, it has won many important tenders. A decade ago, few would have guessed this brilliant South Korean achievement. The K9 is a highly effective and powerful SPH. 현재 전 세계 모든 군대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빠듯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한국군이 대량 생산, 대량 운용을 하고 있어 데이터도 풍부하고 가격도 합리적이며 고성능인 K9을 영국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무리는 아닌데요. 전문가들은 영국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이유로 혈맹국인 미국이 새 자주포 개발 예정이라 미국의 자주포를 우선으로 두고 있지만, 미국 특유의 늘어지는 개발 속도와 늘어나는 개발 비용으로 인해 책정될 높은 가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명품 브랜드로 인정받는 K9이지만 여기서 만족할 포방부가 아니죠. 작년에 K9A1을 개량하겠다고 밝힌 K9A2의 실제 사격 장면이 공개되면서 K9의 맛을 본 국가들이 K9A2의 양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9A2의 가장 큰 개량점은 역시 로봇팔인데요. 기존의 K9은 탄을 장전할 때 호수가 무거운 장약을 점검하고 넣어야 했지만, 개량된 K9A2의 로봇팔은 기존보다 더 개량되어 포수가 장약을 넣을 필요도 없고 장전부터 발사까지의 과정을 버튼 하나로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좌표만 입력하면 포신이 자동으로 작동되어 정지된 상태에서 30초 이내 이동 중에도 1분 안에 포탄을 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포반장, 하수, 부사수, 포수, 조종수 5명이 필요했던 승무원이 3명으로 감소했고 분당 9발을 쏠 수 있도록 포격 시간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탑재되어 장병들이 좀 더 쾌적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제안한 자주포도 이 K9A2인데요. 정치적인 고려나 이변이 없는 한 경쟁 후보로 올라와 있는 독일과 스웨덴의 자주포를 충분히 제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K9을 구입했던 나라들도 우러 전쟁으로 인한 긴장 상황을 주시해 추가로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중에는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인도에서도 중인 갈등이 심해지면서 K9의 추가 물량을 구매해 국경 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는 이전 파키스탄과의 분쟁에서 K9의 위력을 직접 체험하고 인도군이 현대식 포병 체계를 획득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 라며 K9의 맹목적인 지지를 보여주었는데요. 인도가 중국과 분쟁이 벌어진 고산 국경지대에 K9을 투입하자 사정권에 든 중국이 부대를 사정거리 밖으로 철수시켰다며 현지 방송을 통해 위성 사진을 보도하며
K9의 성능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중국에게 있어 K9은 여간 껄끄러운 존재가 아닌데요. 중국 군사 매체인 신화 군사망에서는 인도를 보고 M1 돈만 쓴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K9은 서류상 재원만 우수할 뿐이며 실상은 중국의 PLG-05가 K9을 압도한다며 거짓 정보를 근거 삼아 깎아내리게 바빴죠. 이러한 반응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절대적이었는데요. 막상 열어보니 서류로 장난질한 건 K9이 아닌 PLG-05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국 자주포도 충분히 우수하다며 공개한 PLG-05의 실사격 영상이 공개되자 전 세계 밀떡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는데요. K9에 비해 PLG-05는 포격 시 반동을 견디지 못하고 차체가 격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차체가 흔들리게 되면 다음 발사까지의 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이고 포의 정확성까지 떨어져 자주포로서는 최악인데요.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밀떡들 사이에서 댄싱 머신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자국의 무기를 과대 포장하고 다른 나라의 무기를 깎아내리는 자칭 전문가들이 매체를 지배하고 있는데요. 중국에 진짜 전문가는 없는 걸까요?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이라서 자국 탱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영상을 어렵게 구할 수 있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其实，这种木头叫自救木，可在关键时刻帮助坦克脱离险境。我们都知道，我国南方有很多水网、稻田以及沼泽之地，为了避免坦克陷入淤泥中，给后面装上一块木头。当坦克要驶过这些地区时，士兵通常会将自救木铺设在履带下方，给予履带一个着力点，进而让坦克平稳驶过泥泞地。即使坦克已经深陷于泥中，自救木依然会发挥巨大作用，只不过程序会繁琐一些，需要士兵将自救木固定在坦克主动轮正前方履带的中部履带齿上，然后挂一档或者倒档，控制坦克进行转弯、前进等动作。当原木处于主动轮下方时，坦克会熄火，成员在此时需要将自救木解除，重新发动坦克，保持一档或倒档前进后退，方能脱困。美军航母号称海上的移动堡垒，战无不胜，攻无不克，所以在坦克后方装了原木，增强坦克的自救能力。再加上苏联部分地区经常下鹅毛大雪，坦克也时常会陷入厚雪之中，原木也可以帮助坦克摆脱险情。就是因为气候特殊，曾有不明真相的吃瓜群众认为，苏联坦克后方的木头的作用是在冰天雪地当中充当柴火使用，确实有些滑稽。归根结底，在坦克后方加入原木实属无奈之举，欧美国家就不需要这样做。一方面是因为他们的坦克不需要长途奔袭上千公里，最远冲击距离只要200~300公里的。 참고로 한국은 작은 땅에 다양한 지형지물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형이든 어느 정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걸 생각하면 이런 건 다 핑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K9은 기존의 52구경에서 58구경으로 업그레이드까지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왕이뉴스에서는 한국의 K9 자주포가 58구경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중국의 52구경 PLG-05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보도했는데요. 한국의 K9이 개량을 통해 58구경장으로 확대하고 활공탄을 활용하여 사거리를 100km 이상 늘리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사정거리가 개량된 K9을 구비하게 된다면 중국은 국경에서 더 멀찍이 떨어져 손가락만 빨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현재 한국과 우호 관계인 다른 나라들도 개량형 K9을 배치하게 되면 중국의 PLG-05의 52구경장보다 훨씬 긴 사정거리를 가진 K9 자주포를 막을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연구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이렇게나 우수한 한국 무기지만 아직 많은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국 무기가 방산시장을 휘어잡는 것도 당연한 것 같은데요. 얼마 전 한국 방산시장에 그야말로 잭팟이 터졌습니다. 폴란드도 한국의 무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폴란드는 우러 전쟁에서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중 하나로 폴란드에서 운용 중이던 크랩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사용할 무기가 부족해진 것입니다. 이에 폴란드 정부는 2024년까지 K2 전차 180대 외에도 2030년까지 400여 대를 추가 구매를 할 예정으로 이 외에도 FA-50 48대, K9 670여 대를 수출하기로 하면서 방산 3사의 수출 규모만 최소 19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의 발빠른 움직임으로 저렴하면서 성능이 좋은 한국 무기를 가능한 빠르게 조달하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폴란드의 움직임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건 무슨, 왜 조롱하고 비난할수록 잘 팔리는 거지? 실제로 결과가 꽤 괜찮아. 얘네 이런 거 팔려면 미국 허락받아야 하는 거 아니었냐? 뭐? 도둑국 걸 산다고? 결국 미국 기술이니까 상관없지. 라며 애써 무시하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로 전쟁이 연장됨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전쟁 대비가 한창입니다. 전쟁은 일어나선 안 되지만 이 기회를 잘 살려 한국 방산업체가 인정받고 승승장구하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